이번 차시는 이승만 정부의 독재 정치로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재집권과 집권 연장을 위해 여러 가지 불법 조치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중 이 첫 번째가 이 부산 정치 파동입니다. 1952년 5월 25일 계엄령 선포로부터 같은 해 7월 7일에 제1차 개정헌법 공표에 이르기까지 전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소요 사건을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열렸던 선거는 재헌국회 구성의 성격으로 임기 2년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일대 선거에서는, 즉 재헌의원 선거에서는 대다수가 불참했던 이 남북 협상파들이 대거 무소속으로 참여하여 이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전체 국회의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이들은 당시 반정부 성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존 이승만을 지지했던 정당은 이제 원내 소수 세력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악화시켰던 사건이 이 한국전쟁입니다.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이 전쟁 책임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책임을 져야 하는 이승만에 대해서 이승만이 이 전쟁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승만은 이 정치적으로 매우 이제 불리한 조건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연임을 목표로 했던 이승만은 이 연임이 어렵다는 인식하에서 이 정치적 변화를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자신의 정치 세력 기반을 새로이 형성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게 자유당입니다. 그래서 1951년 12월 7일에 자유당이 창당되고 이승만의 새로운 정치 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및 상하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국회 개헌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1951년 11월 28일 부산에서, 임시수도 부산에서 국회 개헌안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핵심은 의원 간선에 의한 대통령 선출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꾸는 것과 국회의 힘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 양원제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간선제로 하게 된다라면 말씀드렸다시피 반이승만 성향의 국회의원이 60%가 되는 상황에서 이승만이 다시 간선제로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는 어렵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직선제, 국민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로 바꾸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직선제와 양원제 개헌안은 국회에서 1952년 1월에 부결이 됩니다. 반 이승만 세력 의원들이 대통령제를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4월 달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즉 이승만이 얘기했던 직선제와 양원제 개헌안은 부결을 시키고 반대로 대통령제를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국회 4월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정부와 국회의 대립이 이제 전면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승만은 1952년 5월에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와 전라남북도 일부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내각 책임제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 50명이 탄 출근 버스를 헌병대를 동원해서 연행을 시키고 구속을 하게 됩니다. 이들 의원들을 구속한 이유는 이 정치자금이 유입이 됐는데 이 정치자금이 국제공산당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 명분하에 이들을 구속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회 해산을 협박으로 지속적인 야당 의원 압박을 자행했고 결국은 52년도 7월에
직선제와 양원제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일어난 이 헌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1차 개정 헌법이 이제 공표가 됨으로써 대통령이 이제 직선제로 바뀌게 되고 국회가 양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있었던 제2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부산 정치파동은 이승만의 장기 독재 집권의 어떤 기본적인 토대를 구성해주게 됩니다. 이 부산 정치파동 이후에 지속적으로 비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되풀이하면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4.4 개헌입니다. 1954년 제1공화국의 3대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삼선 제안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사건을 이 4.4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952년 선거를 통해 재임한 이승만 대통령과 여당인 자유당은 어떤 지속적인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해서 중임 제한 조항을 철폐하려고 모색을 하게 됩니다. 당시 헌법은 4년 임기의 대통령이 1차에 한해서 중임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4년 임기에 2번의 대통령직을 할 수가 있던 상황이죠. 즉 3번 이상은 대통령이 되는 것은 헌법에 의해서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이 중임 제한을 철폐하려는 개헌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1954년도 5월에 실시된 민의원 선거, 즉 이게 3대 국회의원 선거고요. 민의원은 하원에 해당하죠. 즉 1차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국회를 양원, 2개의 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원에 해당하는 이제 민의원 선거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자유당이 원내 다수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다수의 인사를 포섭해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일정 부분 요소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1954년 9월 개헌안을 발의하고 11월에 표결을 했는데 부결이 됩니다. 재적 의원 203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36명이 찬성을 해야 이게 개헌안이 통과가 되는데 135명으로 이 찬성이 부결이 됩니다. 그런데 부결 이틀 후에 11월 29일 수학의 법칙 중에 하나인 4.4 즉 반올림입니다. 반올림을 근거로 해서 135명 찬성으로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정정을 하게 됩니다. 자, 203명의 3분의 2면 나누게 되면 135.33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해서 인격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반올림하면 즉 0.3은 버리게 된다는 거죠. 즉 0.5가 넘어야 136이 되는데 0.3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올림을 할 수가 없어서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203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는 이 수학 원칙에 따르면 136명이 아니라 135명이기 때문에 135명이 찬성한 이 헌법 개정안은 통과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렇듯 위헌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서 장기 집권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당선돼서 제3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명백하게 위헌적이고 반헌법적인 시도입니다. 정족수 원칙은 사람을 나눌 수 없기에 반올림 원칙이 아니라 올림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135.333일 경우에는 136명이 찬성을 해야 개정안이 통과가 되는 것인데 이를 무시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특정인에 한해서만 대통령의 중임 규정 제한을 철폐하는 것은 당연히 이것도 역시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사보안법 파동입니다. 자유당 정권이 1958년 12월 24일 대공사찰 강화, 즉 대공산당 활동의 그 사찰, 그 조사나 정보를 얻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려는 목적과 그 다음에 언론을 통제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사건을 이사보안법 파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958년 5월에 있었던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과 야당의 불만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수를 차지했더라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총 의석 233명 중에 54%에 해당하는 의석을 차지를 했고요. 제1야당인 민주당이 34%, 79석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유당은 1960년에 있을 제4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전국을 긴장시키고 야당이 언론을 활용할 수 있는 걸 제한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자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야당의 반대가 지속되면서 자유당은 58년도에 경비병력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야당 의원들을 제압하고 감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 입구를 폐쇄하고 자유당 단독으로 별관에서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이제 정치적으로 보통 이제 언론에서 날치기 통과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국회의사당 원래 회의를 할 수 있는 원래 회의를 해야 하는 회의장을 막아놓고 옆에 별관에서 자유당 의원들만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해서 통과를 시킨 거죠. 그리고 이 경비병력 자체도 사실 그 당시 국회의 경비병력 수는 28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자유당 같은 경우 이사보안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보안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회 사무처에 경비병력을 300명으로 임시적으로 증원할 것을 이제 지시를 하게 되고 전국에 있는 각지의 경찰들 중에서 무술에 능한 사람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나 유도나 검도 이런 거를 잘하는 경찰들을 모아서 이 경찰학교에서 이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300명을 동원을 해서 야당 의원들을 감금을 하고 그다음에 별관에서 이제 날치기로 통과를 시키게 되는 거죠. 이사보안법 파동은 결국 1960년에 이제 실시될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토대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 즉 3.15 부정선거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이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4.16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제1공화국이 마무리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연계가 됩니다. 이번 자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